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역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영어 문법책에서 사용하는 사역동사라는 용어는 한자 불일사, 불일역자가 쓰였습니다. 부린다는 동사로서 그 뜻은 마소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하게 하다 입니다. 말이나 소,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하게 하다. 어떠신가요? 부린다는 자기 마음대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느낌,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시킨다는 느낌입니다. 사역동사라는 용어의 원래 영어 표현은 causative verb입니다. 원어민들은 causative verb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Causative verbs are verbs that show that someone causes another person to do something, or causes something to happen. You use causative verbs when you are not doing the action yourself, but someone else is doing it for you, or because of you. 해석해보면 causative verbs란 someone, 누군가가 another person, 또 다른 개인에게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도록 causes, 야기하는 or 또는 something to happen,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causes, 야기하는 이 대조를 show, 보여주는 그러한 동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그 행동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또는 너희들 때문에 그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너희는 causative verbs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액션, 행동이 있습니다. A는 B의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A는 C라는 사람이 A를 대신해서 또는 A 때문에 B의 행동을 하게끔 원인이 되어 야기합니다. 또는 A라는 사람이 어떤 이벤트, 사건 D가 happen, 발생하도록 원인이 되거나 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야기하다의 뜻은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일으키다의 의미입니다. causative는 형용사로서 그 뜻은 원인이 되는, 야기시키는 입니다.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야기시키는 동사.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행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행동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서비스라고 부르고 실생활에서 많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헤어숍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그 행동을 하게끔 요청하거나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누군가가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허락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causative verb는 원인이 되는, 야기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causative verb를 부린다의 의미를 지닌 사역동사로 번역하는 것은 causative verb의 본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역동사라는 용어보다는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야기시키는 동사로 영어 표현 그대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사들이 쓰이는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야기시키는 동사는 우리가 배운 영어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 중 5형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대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이 5가지에 더해서 형용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것들과 동사를 형용사로 쓰고자 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이러한 5형식 문장의 큰 틀 안에서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causative, 원인이 되는, 야기시키는의 상황적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ying for service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I had my hair cut. 나는
주어 had causative verb my hair 내 머리카락을 목적어 cut 잘리게 과거분사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 cut이 쓰여서 목적어 my hair와 목적격 보호 cut이 수동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 I had 내가 야기했다 my hair 내 머리카락에게 cut 잘리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야기한 건 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자기 스스로 잘리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by a hair designer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주고 행동을 야기한 상대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나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행동을 야기했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내 머리카락이 잘려진 상태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헤어숍에 갔을 거고 헤어 디자이너가 잘랐을 것입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당연한 것은 생략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너무 한국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에게 머리카락이 중요한 건 어떤 조사를 붙여야 하는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조사로서 문장의 성분을 나타내지만 영어는 단어의 위치가 문장의 성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my hair가 쓰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목적어에 있는 my hair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목적어 my hair가 목적격보 컷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have는 ge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have의 과거형 had가 쓰였으므로 get의 과거형 got이 쓰입니다. I got my hair cut.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는 이러한 상황을 오형식의 어순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I had my car repaired. I got my car repaired. 나는 당연히 자동차를 정비사에게 맡겨서 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by a mechanic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그 행동의 결과가 목적어 my car, 내 차가 목적격보 repaired, 수리되어진 상태입니다. I had my computer fixed. I got my computer fixed. 나는 당연히 컴퓨터를 컴퓨터 수리 기사에게 맡겨서 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by a computer technicia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 수리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그 행동의 결과가 목적어 my computer, 내 컴퓨터가 목적격보 fixed, 수리되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paying for service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동사 자리에 have, get,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가 옵니다. 문장의 끝에 서비스 제공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행위의 원인을 야기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목적어의 상태, 과거분사입니다. have는 more formal, 좀 더 공식적인, get은 more informal, 좀 더 비공식적인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 없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ask, 요청, 당연한 권한입니다. 갈등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당연히 이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ask,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I had the waiter bring some more water. I, 나는 주어, had causative verb, the waiter, 웨이터에게 목적어, bring, 가져다 달라고 목적격 보호, some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손님으로서 당연히 물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ask,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갈등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요청의 결과도 바로 나타납니다. The manager had his secretary print the files. The manager, 매니저가 주어, had causative verb, his secretary, 그의 비서에게 목적어, print, 인쇄하라고 목적격 보호, the files, 파일들을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비서에게 당연히 ask,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갈등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요청의 결과도 바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causative verb는 have가 쓰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주어의 원인 제공과 목적어의 행동 사이에 심리적, 시간적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이 제공되는 즉시 결과가 뒤따릅니다.
세 번째는 persuade, 설득,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게끔 어느 정도의 설득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I got my son to do his homework. 나는 주어, got, causative verb, my son, 내 아들에게 목적어, to do, 하라고 목적격 보호,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I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내가 persuade, 설득해서 원인을 제공하여 숙제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사용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to 부정사가 그 의미를 담습니다. We got the manager to approve our plan. 우리는 주어, got, causative verb, the manager, 매니저에게 목적어, to approve, 승인하라고 목적격 보호, our plan, 우리의 계획을. 매니저가 처음에는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으나 우리가 persuade, 설득하여 결국 승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 경우 causative verb는 get이 쓰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쓰입니다.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force, 강제, 의무입니다. 제공하는 원인이 너무 강력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y parents made me clean my room.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 주어, made, causative verb, me, 나에게 목적어, clean, 청소하라고 목적격 보호, my room, 내 방을. 어떤 상황인가요? 나는 청소하기 싫었지만 부모님의 강제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The police made the driver stop the car. The police, 경찰이 주어, made, causative verb, the driver, 운전자에게 목적어, stop, 멈추라고 목적격 보호, the car, 자동차를. 경찰이 강제적으로 운전자에게 차를 멈추게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causative verb는 make가 쓰입니다. 강제적인 원인이 제공된 경우 지체 없이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다섯 번째는 permission, 허락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My boss let me leave work early. My boss, 나의 상사가 주어, let, causative verb, me, 나에게 목적어, leave, 떠나도록 목적격 보호, work, 일을, early, 일찍. 나는 퇴근하고 싶어 했고 나의 상사가 그것을 허락하는 원인을 주어서 일찍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She let her children play outside. 그녀는 주어, let, causative verb,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에게 목적어, play, 놀도록, 목적격 보호, outside, 밖에서. 그녀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싶어 했고 그녀가 허락하는 원인을 주어서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causative verb는 let이 쓰입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었던 행동을 허락하는 원인을 주므로 그 행동이 즉각 일어납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여섯 번째, help, 직접적인 도움, 간접적인 도움.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causative verb는 help가 쓰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상대방의 행동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간접적인 도움은 상대방의 행동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쓰입니다. I helped him do his homework. 나는 주어, helped, causative verb, him, 그를 목적어, do, 하도록 목적격 보호,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내가 직접 숙제를 도와준 상황입니다.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간접적인 도움입니다. 내가 직접 숙제를 풀어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준다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준 경우입니다. 다만 현대 영어의 구어책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to 부정사를 쓰거나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ying for service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카저티브 버브는 have, get입니다. 목적격 보호로 과거 분사가 쓰입니다. 두 번째는 ask, 요청, 당연한 권한입니다. 갈등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요청의 결과도 바로 나타납니다. 카저티브 버브는 have가 쓰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세 번째는 persuade, 설득,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게끔 어느 정도의 설득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카저티브 버브는 get이 쓰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네 번째는 force, 강제, 의무입니다. 제공하는 원인이 너무 강력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저티브 버브는 make가 쓰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다섯 번째는 permission, 허락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카저티브 버브는 let이 쓰입니다.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여섯 번째, help, 직접적인 도움, 간접적인 도움입니다. 카저티브 버브는 help가 쓰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인 경우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쓰이고 간접적인 도움의 경우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큰 차이 없이 혼용됩니다. 이상으로 카저티브 버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